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이죠.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347페이지 제2절 자연인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질책,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관 권리능력 로마자 1번의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성별, 연령, 계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진다. 이것을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은 오랜 기간을 두고 발전을 거듭하여 얻어진 역사적인 산물이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권리능력이 부여되었던 것은 아니다. 고대나 중세 봉건사에서는 권리능력이 전혀 없거나 제한된 범위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근대에 와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인정되면서 비로소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 민법의 기본 원리로 확립되게 되었다. 우리 민법도 제3조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에서도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은 기본 원리가 되고 있다.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사람은 사람이기만 하면 모두 똑같은 권리능력을 가진다. 그가 성인이든 젖먹이 어린이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졌든 정신질환자이든 묻지 않는다. 권리 능력은 똑같습니다. 예. 근데 좀 이따 다시 좀 이따가 배울 다른 능력은 좀 다르겠죠. 예. 로마자 이번에 권리 능력의 시기.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48페이지. 따라서 사람은 생존하기 시작한 때, 즉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그리고 태아는 출생하기 전 단계에 있으므로 권리 능력이 없다. 사람이 출생 시기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잠시만요. 그런데 학설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데 일치하고 있다. 학설은 전부 노출설입니다. 출생 시기는 권리 능력의 취득 시기, 연령, 성년기, 출생 신고 기간의 기산점 등을 정해줄 뿐만 아니라 사산인지 살아서 태어난 후 사망한 것인지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산인지 출생 후 사망한 것인지는 특히 상속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고 출생 후 한순간이라도 살아있어야 한다. 출생 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사람은 살아서 태어나서 남녀 출생 후 사망 여부, 기형인지 여부, 조상인지 지산인지 여부, 쌍둥이인지 새쌍둥이인지, 쌍생아라는 표현이 좀 객관적 표현이고요. 쌍둥이 틀린 표현은 아닌데 법률 용어에서는 꼭 쌍생아라고 하더라고요. 여부 등을 묻지 않고 모두 권리 능력을 가진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으로 출생한 자도 같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동일한 모체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모체로부터 먼저 분리된 자가 먼저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사실은 출생 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출생의 사실 및 그 시기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때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유력한 것이기는 하나 반대의 증거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는 것이다. 출생 시기는 동거인, 의사, 조산사 등의 증명이나 그 밖에 실릴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과 다르게 확정될 수 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은 절차상의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에 의하여 실체적인 관계가 좌우되지 않는다. 권리 능력은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에 의해서가 아니고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타인의 자를 자신의 친생자로 신고하여도 친생자 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리 능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행위 능력과 뭐가 다르냐 볼 텐데 행위 능력은 앞에서 봤습니다. 잠시만요. A-163 A-163 예, 전에 봤죠. 행위 능력 A-163 이하 그 권리 능력 다 보시고 행위 능력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잠시만요. 로마체 3번에 태아의 권리 능력 시험에도 잘 나오고 1차, 2차 다 나올 수 있죠. 1번의 서설 태아는 수태 후 사람의 체내에서 발육되고 있는 생명체이다. 이러한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의 단계에 있으므로 민법상 사람이 아니며 따라서 권리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349페이지 그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 가령 태아로 있는 동안에 부가 사망하거나 타인에 의해 살해당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각국의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 경우를 생각하여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그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 보호주의로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적 보호주의로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두 태도는 정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 보호주의는 태아의 이익을 전반적으로 보호하는 장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관해서 어떤 범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인가는 어려운 해석 문제를 남기는 단점이 있다. 그에 비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는 적용 범위가 명확한 점은 좋으나 태아의 이익을 전반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들 가운데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지되는 상황, 민법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양가를 번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문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부의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타인 자신이 입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그렇다고 하여 부의 생명 침해의 경우 재산적 손해는 상속 규정에 의한다고 한다. 다수할 판례가 생명 침해의 경우 재산적 손해는 피해자에게 발생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판례가 나왔습니다. 양가류의 상속. 이것은 재산 상속만을 의미하며 호주 상속에 관한 규정은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불상. 이렇게 보면 되죠. 양가류 3번의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인의 직계 비속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 및 배우자가 그자에 가름하여 상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태아도 그 직계 비속으로 본다. 양가로 4번의 유증. 불상대유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이며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다.
350페이지 양가 5번의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이다. 사인증여에 관하여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에 관하여 반가 1번은 인정설, 반가 2번은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인정설은 사인증여의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 그리고 부정설은 유증과 사인증여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주된 사유로 둔다. 사견으로 사인증여가 계약이어서 단독행위의 유증과 다르기는 하나 유사한 면에 있어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태아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한다. 따라서 인정설이 옳다. 양가 6번의 유류분.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재산 상승의 일정 비율이며 구체적으로는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의 2분의 1이고 직계비속 형제의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이러한 유류분에 있어서 태아도 직계비속으로 다루어진다. 양가 7번의 그 밖에 문제되는 사항, 그 외에 태아의 인지청구권과 증여계약에 있어서의 수정능력 등에 관하여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학설은 개벌 규정을 이들의 경우에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유추 적용을 반대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판례는 의용민법 하에서의 사건에 관하여 개별 규정을 유추하여 태아의 수중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민법이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개별 규정의 유추 적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인정하는 것만 인정하면 됩니다. 3번의 태아의 법률상 지위. 태아를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미 출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문제된다. 양가 1번에 학설. 학설은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로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다. 정지조건설. 이는 태아가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그가 살아서 태어나면 그의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생긴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정지조건은 권리능력을 소급 351페이지 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인격 소급설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반가 로마 7번의 해제조건설. 이는 이미 출세한 것으로 보게 되는 각 경우에 태아는 그 개별적 사항법 범위 안에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며 다만 사상인 때에는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해제조건설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한적 인격설이라고 할 수 있다. 양가 6번의 판례.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그 이유로 설사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음을 들고 있다. 양가 3번의 검토 및 사별. 정지조건설은 절차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민법이 태아를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법의 그러한 취지를 살리려면 태아가 태아인 동안에도 그의 법정대회에 의하여 재산 및 관리 보존될 수 있는 해제조건을 취해야 한다. 로마자 4번의 외국인의 권리능력. 양가 1번의 외국인의 의의.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이며 그러한 자로는 외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와 무국적자가 있다. 한편 국적과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한국 국민이라고 하여야 한다. 양가 2번의 외국인의 권리능력의 원칙. 오늘날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는 내국인과 평등하게 인정하는 평등주의가 일반적이나 외국인이 본국의 자국민에게 인정하는 정도로만 인정하는 상호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평등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도 다른 한편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이 외국인의 지위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하는 평등주의가 민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률에서 국가의 정책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양가 3번의 개별적인 사항, 법률 가운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다룬다는 규정을 둔 때도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그 예이다. (352페이지에)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권리 능력이 부정된다. 한국 선박, 한국 항공기의 소유권에도 그렇다. 돈사가 되는 권리도 없다. 상호주의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는 흔하다.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광업권, 품종보호권, 그리고 국가 배상에 관하여 상호주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또한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은 조약이 없어도 보호한다고 하면서 어느 경우에나 상호주의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도록 한다. 전자거래에 관해서도 평등주의를 규정한 후 상호주의에 의하여 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나 상호주의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가로 4번에 한국 국민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한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이 권리 중 한국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한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된 경우에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로마자 5번의 권리능력의 종기.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사망. 양가로 1번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생존이 끝나는 사망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권리능력의 소멸 원인은 오직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능력, 사망, 인정사망이나 실종 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고 있는 한 권리능력은 잃게 되지는 않는다. 사람이 사망이 있으면 사망한 자의 재산이 상속되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며 잔존 배우자가 재혼할 수 있게 되고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사망에 의하여 여러가지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망의 유언화 시기는 출생에서 있어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양가로 2번에 그러면 사람의 사망 시기는 언제인가? 여기에 관하여 민법에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학설은 종래 생활기능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사망이며 호흡과 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멈출 때 사망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었다. 그런데 의학기술의 발달로 뇌기능이 정지한 후부터 호흡과 혈액순환이 가능해지자 심장, 간과 같은 장기 이식을 위하여 뇌기능이 정지한 것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보자는 이른바 뇌사설이 의학계에서부터 주장되어 법학계에도 침투해 들어왔다. 353페이지. 그 후 장기 이식을 법적으로 규율하는 장기능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러자 장기 사망 시기에 관한 학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문헌들은 대부분 예전처럼 종래의 통설을 설명한 뒤에 장기 이식에 관한 설명을 덧붙이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소수만이 독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견해는 방가로마 절번의 종래의 통설과 같은 심장기능 정지설, 방가로마 절번의 심장기능 정지설과 뇌사설의 절충설이다. 검토 및 사견. 이들 학설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장기이식법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이 법은 장기이식을 엄격한 규제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그리고 이 법에서 사망 시기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즉 장기이식법에 의하더라도 뇌사는 사망이 아니다. 이는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일부 견해는 이 법이 뇌사를 사망으로 삼아 인정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옳지 않다. 다음에 사망 시기에 관해 견해를 보기로 한다. 사람들은 신체가 조금이라도 기능하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의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도 신체 기능이 완전히 멈추어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망한 자로 다루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장기이식은 현재의 법에서처럼 엄격한 요건 하에만 허용된다. 결국 사망 시기에 관해서는 종래의 통설을 따라야 한다. 양갑 3번에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알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사망의 사실 및 시기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법률주의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나
반대의 증거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다. 이번에 사망사실 또는 사망 시기에 증명 권한에 대비한 제도. 사망이 유무한 사망 시기는 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증명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민법, 기타의 법률은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양각 1번에 동시 사망의 추정. 이 이상이 동일한 인연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동시 사망 추정 제도는 이 이상이 사망한 때에 특히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두어졌다. 문헌들이 흔히 들고 있는 예를 가지고 동시 사망 추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것이 있는 경우에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354페이지. 처 B, 자 C, 모 D를 두고 있던 A가 C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둘 다 사망하였다. 그런데 둘 중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이 경우 A에게만 재산이 있다고 가정하면 A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동시사망 추정 규정이 없는 경우 위의 사안에서 만약 A가 C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A의 재산은 A가 사망한 때에 C와 B가 상속하고 그 뒤 C가 사망한 때 C가 상속했던 재산을 모두 B가 상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D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C가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A의 사망 시 A의 재산이 B와 D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A가 C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C가 먼저 사망한 경우보다 B에게 더 유리하게 된다. 이 때문에 B가 그렇게 해석하여 A의 상속 재산을 먼저 차지해버리면 D로서는 반대 증명을 할 수 없어 불합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양가로 니은의 동시사망 추정 규정이 있는 경우 동시사망의 추정 규정이 있으면 위의 사안의 경우 A와 C가 동시에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A의 사망 시 생존하지 않는 C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고 처음부터 B와 D가 공동으로 A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인연으로 사망한 경우에 관해서만 동시사망의 추정을 한다. 그런데 동시사망 추정 규정이 없는 때에 불합리한 2인 이상이 각기 다른 위난으로 사망할 때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수설은 2인 이상이 각기 다른 위난으로 사망하였는데 그들의 사망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와 나아가 1인의 사망 시기는 확정되었으나 다른 1인의 사망 시기는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30조를 유추 적용하여 동시 사망을 추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수는 유추의 문물이라고 한다. 세균으로 우리 민법의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동시사망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고 보면 논의되고 있는 경우는 입법자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은 것들이다. 전형적인 법률의 틈인 것이다. 그러한 틈은 해석에 의하여 채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럼에 있어서 유사한 경우와는 불균형도 없어야 한다. 즉 동일한 인간의 경우와 같이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처럼 제30조의 유추적용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결국 유추적용은 인정하여야 한다. 동시사망의 추정은 추정이지 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반증에 관하여 판례는 동시사망의 추정에 사망의 선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명이 없는 한 추정이 깨어지진 않는다고 한다. 양가위건 인정사망. 인정사망은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의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355페이지) 여기서의 재난이란 생존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고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예로는 수해, 화재 외에도 해난, 갱도 폭발, 전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망 제도를 둔 이유는 사망의 확률이 매우 높음에도 실종선고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을 비교해보면 전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사망한 것으로 의지하는 데 비하여 후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의 기록을 하기 위한
절차적 특례 제도로서 강한 사망 추정적인 효과만 인정한다. 따라서 실종 선고가 사실에 반하는 때에는 실종 선고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인정 사망이 사실에 반하는 때에는 그러한 절차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 양가 3번의 실종 선고 민법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경우에 있어서 요건하에 실종 선고를 하여 실종자를 일정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의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